1951년 2월,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우리 국군은 1.4 후퇴를 거듭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은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이곳은 지리산과 인접해 있어 빨치산의 활동이 잦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국군 제11사단, 일명 화랑사단은 이 지역의 공비 토벌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들은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빨치산에게 이용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의 칼날은 적이 아닌 무고한 민간인을 향했습니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이곳 신원면에서는 우리 국군의 총칼에 의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말았죠. 과연 그날 무엇이 우리 군의 총구를 동족에게 겨누게 만들었을까요? 왜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조국의 군대에 의해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이고 잊고 싶었던 치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학살은 2월 9일 청년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제11사단 구연대 소속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피난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마을 앞 논으로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죠. 이날에만 84명의 주민들이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0일, 군인들은 다시 대열리, 와룡리, 중유리 등 여러 마을을 돌며 가옥을 불태우고 가축과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단순히 빨치산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빨치산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주민들을 공비 혹은 통비분자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난을 위해 모인다는 말만 믿고 따라갔던 주민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구덩이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겨울 추위를 피해 두꺼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 나왔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우리를 신원국민학교로 다 모으라고 했어요.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었죠. 젖먹이부터 백발 노인까지 다들 추위에 떨면서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경찰 가족, 군인 가족은 나오라고 해서 몇몇이 빠져나가자 나머지는 모두 박산골로 끌고 갔습니다. 학교를 벗어날 때까지는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골짜기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산사태로 움푹 패인 곳에 사람들을 몰아넣고는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콩복듯이 총알이 쏟아지는데 모두들 서로 부둥켜 안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제 옆에 있던 문씨 아저씨의 16살 된 딸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말이죠. 다들 체념한 듯, 아,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순덕 씨의 증언처럼 2월 11일 신원국민학교에 모였던 약 1000여 명의 주민들 중 군인과 경찰, 공무원 가족을 제외한 517명이 박산골로 끌려가 집단 총살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연령 분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3살 이하의 어린이가 100명, 4살에서 10살 사이가 191명, 11살에서 14살 사이가 68명이었고 60살 이상의 노인도 6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비나 통비분자로 낙인 찍을 수 없는 무고한 양민들이었습니다. 단지 빨치산의 동조 세력으로 오인되거나 빨치산에게 물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군인들은 심지어 시체 더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길이 그들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죽은 엄마의 등에 엎인 채 간신히 살아남아 울음을 터뜨리는 갓난아이를 총개머리판으로 쳐서 시체 더미 위로 던져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오직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 잔혹한 살인을 이어갔습니다. 단 사흘 만에 이 작은 신원면에서 무려 709명의 무고한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되었습니다.
이 학살은 거창뿐 아니라 산청, 함양 등 11사단의 작전 지역 곳곳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자행되었죠. 전쟁의 광기는 우리 군의 눈마저 가리고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처음에는 철저히 은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51년 3월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사건을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긴급히 국회 조사단이 거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 계엄 사령관이었던 김종원은 11사단 군인들에게 북한 인민게릴라로 위장하게 하여 국회 조사단을 습격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위장 공비들의 총격전으로 인해 국회 조사단은 발기를 돌려야 했고 사건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습니다. 군과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고 언론 통제는 물론 유족들에게는 협박과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은 굴레가 되어 그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재조사를 결의했고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위장 공비 사건의 전모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11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오익경, 대대장 한동석 등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익경 대령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한동석 대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인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사로 석방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다시 요직에 등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법 정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이후 군사 정권 시대를 거치며 철저히 은폐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어렵게 세워졌던 위령비마저도 5.16 군사정변 이후 불순 분자들의 기념비라며 강제로 파괴되어 땅속에 묻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폭력의 진실은 힘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향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1960년 4.19 혁명 이후 당시 면장이었던 박영보가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노한 유족들에게 생소되는 비극적인 보복 사건까지 발생했죠. 이 모든 것이 억눌린 한이 얼마나 폭발적인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어린 조카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라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죽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저 이름석 자라도 제대로 된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유가족들의 한결같은 절규입니다. 그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 평생을 고통받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길고 고단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2000년대 후반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로 비로소 이 사건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가 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없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족들은 기나긴 투쟁 끝에 조금이나마 사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뒤늦게나마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 노력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가려져 오랫동안 잊혀있던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치부 중 하나입니다. 공비 토벌이라는 명분 아래 무고한 민간인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과 이념의 광기에 의해 무참히 희생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의 끝나지 않은 절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